자, 포문의 형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문을 하실 때는 초기값 써야 한다. 그래서 포문 맨 처음 형태는 포문 쓰고요. 그 다음에 앞에 초기값이 이렇게 들어가죠. 초기값 들어가시고 세미콜론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반복할 조건, 반복 조건이 나옵니다. true면 반복을 하고요. false면 반복을 하지 않습니다. if 문장이랑 똑같죠. if 문장이랑 똑같아요. 아시겠죠? 이번에 똑같이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증강값이 나오는 거예요. 증강 아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처리문이 나옵니다. 처리문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됩니다. 요게 이제 기본 형태입니다. 기본 형태. 초기값이 맨 처음에 실행이 되고요. 여기 맨 처음에 실행입니다. 반복 조건에 해당되는 게 두 번째. 여기 가서 이제 반복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게 되고요. 반복하게 되면 얘가 세 번째 반복 처리를 합니다. 이게 이제 반복 처리문입니다. 반복해야 될 반복 처리문 이렇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증가가 됩니다. 증감이 되고 증감이 됐으면 다시 조건 물어보고 저 만족하면 이제 반복 처리를 하고 234 234 234 1 234 234 234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처리할 때 사용되는 변수를 한 개 지정을 하고요. 이제 이렇게 씁니다. 살짝 바꾸면 0번 초기값을 여기다가 씁니다. 초기값 1번 초기값 썼죠, 그죠? 초기값을 먼저 써놨어요. 그럼 포문 갑니다. 포문 가시면 초기값은 안 써도 되죠. 세미콜론 찍습니다. 되셨나요? 찍으시고 그 다음에 반복 조건 처리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해 쓰시면 이렇게 처리해 쓰시면 1번 그 다음에 2번 요게 1번이죠. 요게 초기값을 만들어라. 요게 1번입니다. 1번 초기값을 위에다 꺼낸 겁니다. 1번 썼고요. 2, 3, 4, 2, 3, 4, 2, 3, 4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나요? 되시겠죠?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증가값 한번 다시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int는 이제 포문 밖에 찍을 수 있는 변수가 됩니다. 아시겠죠? int 해가지고 이렇게 1을 첫 번째 하는 0번 세팅하는 것은 여기서 하고요. 세팅했습니다. 하고요. 포문 사용합니다. 포문 사용하셔서 포문 사용해서 반복 처리하고 이제 증감을 해야 되는데 이겁니다. 증감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반복 처리를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반복 처리한다. 이렇게 불러쓰도록 하겠습니다. 쓰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보시면 3번 반복 처리를 한 다음에 증감 처리를 나중에 한다. 네 번째 아시겠죠? 증감 처리하는 것을 여기다가 이제 꺼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여기다 반복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고요? 증감 처리를 하고 조건물에 물어서 이쪽으로 다시 올라가서 쓰는 거죠. 증감 처리를 여기서 했으니까 얘는 필요가 없어지죠.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네, 좀 포문이 자꾸 빈약해지고 있죠. 빈약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되셨나요? 얘는 이제 조건만 물어서 조건이 맞냐 틀리냐 조건이 맞냐 틀리냐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되시겠죠? 조건만 만들었습니다. 요런 것들은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while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while문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느니 복사 붙여넣기 사용하면서 그 인티저 조건문을 여기 1번에서 물어보시고요. 반복 조건에 해당되는 것을 세미콜론 없이 사용되는 문법이 while문입니다. while문 뭐뭐 하는 동안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 계속 실행하자.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 실행하자. 아시겠죠? 되셨나요? 이런 형태로 바꿀 수 있으십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for inti 이거는 조건이 이제 안에서 어떤 변화되는 것을 이용해서 반복할 조건을 주시는데 뭐뭐 하는 동안 조건이 만족하는 동안 계속 밑에 있는 걸 반복 처리하자. 되셨나요? 이렇게도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반복 조건하는 것을 이 두 번째에 대해요. 들어가면 반복 처리라고 할 때 맨 처음에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 거를 복사한 게 해드리겠습니다. 복사하시고 또 다른 조건에 보시면 붙여넣기. 자, 반복 조건하는 것도 꺼내요. 이게 if문이 되겠죠? 컨트롤 X if문이 돼서 이렇게 쓰십니다. 써서 사용을 하시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반복 조건을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 반복 조건을 쓰는데 반복 조건의 반대 반복 얘가 지금 이렇게 쓰시면 얘는 증가값도 없고 조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이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아시겠죠? 얘는 무조건 반복하는 무한 루프 처리가 되는 거예요.
무한 반복 처리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처리를 할 때에 이렇게 세미콜론 3개를 찍습니다. 그냥 포문 다음에 세미콜론 3개를 찍었다는 얘기는 얘를 무한 루프를 돌리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세미콜론 3개. 아, 세미콜론 2개입니다. 2개. 구분해서 3개를. 세미콜론 2개를 집어넣어서 죄송합니다. 개수 2개. 세미콜론 2개를 찍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처리를 하도록 만듭니다. 되셨나요? 그 대신에 얘는 반복 조건이 아니라 빠져나갈 조건을 만드시는 거예요. 반복 조건의 반대. 조건 반대. 반대니까 빠져나갈 조건입니다. 아시겠죠? 포문을 빠져나갈 조건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조건의 반대. 원래 조건의 반대로 해서 브레이크. 포문을 빠져나간다. 아시겠죠? 조건을 주고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브레이크를 걸어서 빠져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되셨나요? 포문을 빠져나가는 명령이 브레이크입니다. 그래서 빠져나갈 조건을 주고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포문을 빠져나가면 반복문이 끝나는 거죠.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초기값을 이쪽에 주고 굳이 초기값이 여기 필요 없을 때도 있습니다. 조건이 그냥 i를 조건으로 해서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 안에 있는 변수, 이 안에 선언된 변수를 가지고 이제 if문을 물어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처리할 때에 뭐 초기값을 밖에다 주느냐 아니면 안에다가 어떤 조건에 해당되는 것을 주느냐에 따라서 뭐 입력한 데이터가 뭐 그 0이면 뭐 빠져나가자, 끝내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처리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 거면 이제 복사. 예. 무한 루프 돌려서 처리할 때 저희가 포문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while문도 쓸 수 있습니다. 저는 주로 while문을 사용합니다. while. 조건을 만족한다면 만족해, 계속 만족해, true야 이렇게 써놓는 거죠. 계속 만족해. 이해되시나요? 예, 한 번 처리해도 만족하고 두 번 처리해도 만족하고 계속 만족해. 그럼 계속 반복 처리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되셨나요? 계속 반복 처리해라. 그렇게 해서 그 빠져나갈 조건을 주시면 되고요. 빠져나갈 조건 중에서 저희가 그 메뉴 만들 때 이렇게 했었죠. 0번 종료를 입력한 데이터가 종료면 빠져나가자. 종료시키자. 이해되시나요? 예,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자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들 때 주로 이제 while문을 이용해서 이제 반복 처리하고 입력한 데이터가 0이면 종료하자, 빠져나가자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실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포문이 되게 형태가 많네. 형태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정상적으로 쓴다면 이제 표준이 이겁니다. 표준이 초기값, 반복 조건, 그다음에 증가값, 그다음에 반복 처리문 이렇게 쓰는 게 표준입니다. 아시겠죠? 표준인데 때에 따라서는 이걸 이제 위아래로 꺼낼 수도 있고요. 초기값도 콤마를 이용해서 2개, 3개 세팅할 수 있고요. 증가값도 콤마를 이용해서 2개, 3개 증감을 시킬 수 있어요. 증감되는 변수가 한 개만 처리할 때는 한 개만 처리해서 이렇게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2개, 3개를 한꺼번에 이제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나중에 나오면은 이제 보시게 될 거고요. 지금 안 나오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고요. 아시겠죠? 프로그램이 나오면 이제 한번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초기값도 마찬가지예요. 초기값도 여기 한 개만 쓰는 게 아니라 2개, 3개를 쓸 수 있어요. 아시겠죠? 세미콜론은 이럴 때 구분할 때 쓰기 때문에 콤마를 이용해서 보통 이제 2개, 3개를 초기화시키거나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은 한 개 되고요. 근데 이제 무조건 하게 된다? 그럼 세미콜론을 이제 바로 찍어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세미콜론 바로 찍어서 무한반복 시키는 거죠. 그 while문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여기다 true라고 써가지고 무한반복 시킵니다. true 써가지고 무한반복 시키시고 그 무한반복이 될 때는 빠져나간 조건을 줘서 브레이크를 걸어서 빠져나간다. 되셨죠? 그 반복할 조건의 반대, 반복을 해야 되는 것에 반대를 줘야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고 반복하는 조건을 그대로 쓰시면 반복을 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반복을 시켜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되시고 여기 계속 분할해서 나가면 이런 형식으로 이제 보통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포문의 여러 가지 형태를 한번 보셨고요. 포문이 그냥 이제 이런 것만 쓰시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제 그 포문 작성해서 쓸 때는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조건의 구성에 대한 것을 위나 아래로 순서에 맞게만
되시면 되세요. 보시면 그 만약에 제가 이렇게 무한반복을 썼다 그래도 그 인티저 초기값 쓰는 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조건문에 해당되는 게 2번, 그 다음에 반복 처리 3번, 증가값 4번, 2, 3, 4, 2, 3, 4, 2, 3, 4를 뺑뺑이 돈다.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처리되는 부분들만 이제 잘 구성이 맞으면 돼요. 맞아서 저희가 이제 실행되는 것을 잘 보시면서 처리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런 게 잘 될 수 있냐 못하느냐 이런 것들을 잘 쓰셔가지고 작성을 해 주시면 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해보고는 이왕 살 김에 한 가지 더 해서 처리를 할 건데요. 지금 포문 중에서 그 저희가 향상된 포문인데 향상된 포문 또는 포이치문이라고 이제 사용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포이치문이나 이렇게 사용되는 문장이 있으신데 이 교재에는 현재 안 나오네요. 네, 한 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을 이용해서 사용하실 때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 해야 하는 경우, 출력해라, 더해라, 뭐 이렇게 하는 경우 아시겠죠?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처리하는 포문을 포이치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이치. 이치가 개별적으로 각각에 대해서 아시겠죠? 사용 포이치라고 쓰시고요. 저희가 포 쓰시면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포이치라는 게 나오세요. Iterator over the array 하시면서 여기 이런 형태로 만들 거다 이렇게 나옵니다. 형태로 만들 거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 이제 변수 i를 썼는데 그 변수 i를 써서 쓴 건 이게 직접 데이터입니다. 맨 처음에 들어가는 게 100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요. 포이치군을 써서 이제 이때 시소를 찍을 때 i를 이렇게 찍는 거죠. i 찍어서 출력해 보자 라고 하는데 이렇게 쓰시면 이렇게 100, 80, 90 찍혔습니다. 뭘 찍었어요? i를 찍는 거는 여기 i를 찍었습니다. i가 직접적인 데이터에 해당이 됩니다. 데이터 되셨나요?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스쿼스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스쿼스는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여기 102에 있고요. 그 다음에 80이 있고요. 그 다음에 95가 있습니다. 95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되셨나요? 한 개를 꺼내서 인티저 i라고 했으니까 i라는 변수로 썼으니까 여기 인티저를 집어넣을 수 있는 데가 한 개 더 선언이 된 거죠. 변수를 선언한 거예요. 아시겠죠? 공간이 한 개 생기겠죠? 이해되시나요? 생겼어요? 얘를 가지고 뭘 할 거냐면 스쿼스의 맨 처음 여기 인덱스 번호 0번부터 이제 진행을 합니다. 이런 거를 이제 이터리얼이라고 하는데 이게 순서 번호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를 여기 있는 걸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럼 여기에 100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100. i는 100입니다. 아시겠죠? 한번 들어갈 때 그럼 뭘 찍어야 돼요? i를 찍어야 되죠. 이 i를 찍으면 이 100이 찍히는 거예요. 되셨나요? 한 바퀴 돌았어요. 실수를 위해서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러면 i에다가 그 다음 번에 나와 있는 요 next 다음 거 80을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덧바 씌웁니다. 그럼 100이 지워지고 얼마가 되는 거죠? 80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i는 80. 뭘 찍어야 돼요? i. 이해되시나요? 되시겠죠? 또 한 바퀴 돌아요. 또 한 바퀴 이렇게 여기 하고 또 한 바퀴 돌면 또 i에 있는 내용이 그 다음 번 95에 있는 것을 데이터를 꺼내와서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80이 없어지고 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95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럼 뭘 찍어야 돼요? i를 찍어야 돼요. i를. 되셨나요? i를 찍고 한 바퀴 돌아요. 그래서 보통 여기 변수를 i라고 안 찍고요. 스코어라고. 얘는 스코어니까 스코어가 여러 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i라고 안 하고 보통 여기에 그 데이터 개수 중에서 얘는 점수입니다. 스코어. 이렇게 보통 이제 씁니다. 스코어. 그럼 이해가 좀 편하죠. i가 아니라. 근데 그 이클립스가 만들어준 건 그냥 그 인티저면 인티저 i 하면서 i를 바로 써버리니까. 이해되시나요? 되시겠죠? 이렇게 쓰시는데 저희가 데이터에 대해서 처리하는 경우 이런 걸 포이치라고 얘기하고요. 이 포이치 경우는 데이터를 한 개씩 꺼내오는 거예요. 배열 데이터 중에서 배열 데이터를 순서적으로 한 개씩 꺼내죠. 반복할 때마다 한 개씩 꺼내요. 한 개씩 꺼내서 처리한다. 꺼내서 변수에 넣고 전환 변수에 넣고 처리한다. 이렇게 처리를 한다는 거죠.
한 개 꺼내서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한 바퀴 돌면 다음 거 꺼내서 여기다 집어넣고 또 한 바퀴 돌면 다음 거 꺼내서 여기다 집어넣고. 아시겠죠? 되셨나요? 얘는 인티자 배열, 얘는 인티자. 되시겠죠?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다.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자, 썸 구해볼게요. 썸을 구할 때도 합계를 구하자. 이게 포이치를 이용해서 포이치를 이용해서 포이치를 이용해서 합계를 구해보세요. 합계 구하기 해보세요. 네. 그럼 초기값 썸을 초기값으로 만들어야죠. 썸 이꼬르 0 세미콜론. 자, 포이치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세요. 자,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희 썸을 영어로 소개시키고요. 포이치문을 써라 그러니까 포 쓰시고 컨트롤 스페이스 바 누르면 포이치. 실제로 그냥 포문이에요. 포문인데 스코어스를 여기서 꺼내 가지고 사용이 되니까 뭐 스코어라고 쓸게요. 스코어. 변수 이름은 스코어라고 쓰시고 얘가 인티자 배열, 그러니까 인티자로 만듭니다. 얘가 스트링 배열이면 스트링으로 만듭니다. 멤버 배열이면 멤버로 만듭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변수를 하게 선언해 주시고요. 되셨나요? 선언해 주시고요. 썸에다가 플러스 이꼬로 더하는 거죠. 스코어를 직접 더하는 거예요. 스코어를 더한다. 스코어스가 아니라 스코어 한 개씩 꺼낸 걸 더하는 거죠. 꺼내서 했던 걸 더해 주시고요. 맨 마지막에 뭐 시소를 해서 썸을 출력을 하면 썸 출력을 해서 보시면 이렇게 275 이렇게 해서 위에 있는 거랑 똑같죠? 275 잘 더해진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해서 더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한다.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 배열에 들어가 있는데 배열처럼 생긴 데이터에다가 모든 데이터를 전부 다 출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포이치문을 보통 많이 사용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포이치문을 써가지고 한 개씩 꺼내서 변수 한 개 지정을 해서 거기다 저장을 하고 처리를 하시면 모든 데이터 출력이 되거나 더해지거나 뭐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포문에 해당 내용을 한번 전부 다 마쳤습니다.